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5월 26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어제부터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을 하게 되었죠. 그죠?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도 어제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4,000 정도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14,3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워요. 제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올 겁니다. 올 거지만 중간에 이제 AI에 대한 변수라던가 사람들의 투심,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자국에 대한 그 보호, 자국 경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억지로 자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나스닥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그것까지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올 거는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을 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 쪽 시장이나 어쩌면 이제 요번에 금리 인상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타협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금리 인상이란다 이제 부채한도 협상 타협이 되고 나면 이미 한번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채권을 노리는 정도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 요거는 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지출을 줄이겠죠. 그죠? 네. 그 정부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올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 경제에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만 드려서 너무 종고하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고배당주 그리고 채권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또 브라질 채권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한번 브라질 채권들 가지고 이제 이자를 좀 강하게 받아보시는 것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거네요. 그죠? 네, 어제 뉴스들이네. 네. 치우님 카페를 가서 평가는 간다. 간단히 볼게요. 네. 자, 상저하고 결국 물 건너가나 연내 금리 인하 거대감 켜졌다. 금리 인하는 하기 힘들 겁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 잘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우리가 내릴 수 있어. 그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천천히 당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올리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뭐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라가 그걸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라가 위험하겠지만 그 자본도 국부유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생산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너무 올려버려서 대출 금리를 폭발시켜 버리면 생산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아예 그 희망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나라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분이죠. 그죠? 좀 이따 차트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 미국에서도 0.25% 인상 가능성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동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동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결 나오고 금리 인상 합의됐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이제 조정세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어쨌든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3연속 동계도 슬금슬금 오르는 대출 금리, 여러 것들 나오고 있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 나오면 은행의 페널티, 테슬라 조지 소로스는 몽땅 팔고 돈 남머니는 추가로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요즘 1학기 미미 국채사 ETF 일본 간다. 네.
네, 요런 것들 괜찮죠, 그죠? 네. 요런 정도 뉴스를 좀 볼만하네요. 왜냐면 엔화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강남 불패 저쩌고 뭐 제목 내용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가볍게 읽어보시는 정도는 좋아요. 자, 1300에서 1340이었나요? 일단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정도. 그래서 1310에서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환율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이제는 잡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떨어질 거다, 여기서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 파스권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죠? 여기서 이 뒤로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예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요 정도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차이,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제 미국이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6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거라 보면 되겠고, 거기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경제가 부러지느냐, 한국의 경제가 먼저 부러지느냐, 이 차에 대해서 나중에 좀 수렴대를 형성을 하다가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아시아 쪽이 이제 강세 시장으로 돌아서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겠고, 엔화 엔화 부분은 뭐 좀 아닙니다. 생각이 좀 복잡해지네. 엔화는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제, 뭐 미국 경제, 뭐 일본이 뭐 따라잡니 많이 해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수익은 지금 따라잡은 상태거든요. 개인 평균은 따라잡은 상태인데 인구 수와 전반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에 따라서 따라잡지를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룰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령화 사회를 접어들었고, 걔네들은 이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출산율도 1.3, 1.3인가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0.8 밑으로 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잡아내려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10수년 안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고 이제 20년 정도 지금 신생아들이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게 될 얘기들, 그쵸? 이제 한 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는 2030년이 아주 정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7대 30년 사이. 그래서 그때 뭔가 글로벌한 변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금 어쩌면 전쟁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한국이 지금 아직도 메리트는 있는 나라니까, 기술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죠? 내적도 있는 나라니까 뭐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산 인구를 돌린다거나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있죠. 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뭐 기반 기술력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싸죠. 금리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내년부터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될 거거든요. 빠른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정도 될 텐데, 그때 이제 인하는 10배의 수를 바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방으로는 최하 여기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좀 한쪽에서 잡혀가네요. 이제 한동안 안 보였었거든, 잘. 네, 그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5일입니다. 기름값은 뭐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70달러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미국이 이제 올해가 더 지나게 되면 원유 다시 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부채 한도가 참 좀 역겨워요. 그죠? 자기네들은 막 돈 막 펑펑펑펑 쓰고, 마이너스 카드 펑펑 쓰다가 나 돈 못 갚아, 배째 올려줘,
올려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지금 기름도 채워야 되고, 뭐 또 채워야 되고, 뭐 또 채워야 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과의 그런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 때문에 또 민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죠.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그죠? 자, 가스입니다. 가스가 오늘 이제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좀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조정세로 벌어지고 있네요. 네. 가스 부분은 그 미국이 좀 그 적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돌파를 또 했고, 그럼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다지고 한 번 다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달러를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빅스입니다. 네. 공포지수가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빅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는 거 부분이거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많이 주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 혼자만 지금 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좀 먼저 여러모로 좀 불편하죠. 여러모로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편하다는 게, 자,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좋죠.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봉우리를 더 높은 봉우리를 만들어줬고 14,400까지 아직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제 조정이 꽤나 그럴싸하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죠? 이거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뒀었는데 이 거래가 폭등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가 폭등하면서 이때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게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AI에 대한 기대감 같이 동반돼서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패턴 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저점에 살짝 걸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거래도 이제 폭등을 했던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한 3거래일 정도 3거래일 여기는 거래가 안 되겠죠. 한 3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방향성을 조금 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됐다는 이슈가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 감소라던가 이런 경기적인 측면이 다시 오게 되면서 우리 6월 15일 FOMC가 정리가 되면서 뭐 이렇게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4시간 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네. 그림이 차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좀 적당히 형벌 치다가 한 번 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빠지는 그림 정도가 좀 노멀해 보이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스닥도 이제 흐름이 조금씩 눈에 잡혀가는 부분이네요. 이제는 예상이 조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스닥은 그래도 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좀 총관 얘기지만 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흔들리더라도 아시아 쪽이 좀 더 매력적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네. 실제로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샌따기라는 표현이 조금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S&P는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대를 형성되고 있는 하락 다이브에서 지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반증이에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실물 경제가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지금 침체라는 부분이 이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얘는 이런 식으로 빠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 아직 한 빠져주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 좀 느슨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거기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에 힘모여서 좀 상승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똑하고 부러서 쭉 빠질 수 있겠죠. 여기가 굉장한 중요한 맥점이거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죠? 네, 신고점을 갱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고점 갱신하는 부분을 사실 너무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 봤을 때, 미국의 부채, 그죠? 빚이죠, 빚. 그 빚만큼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빚이 순식간에 트릴까 때문에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죠? 이번에 조정이 나왔다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면 부채가 또 늘어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평균 추세 라인 여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빚이라는 것을 무한정 빚을 찍어낸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미국에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미국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축통화국의 그걸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기축통화국이 가져야 되는 뭐 당연한 권리이자 뭐 당연한 권리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그 나라가 가져야 될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걸 가지고 싶어서 난리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너무 심해져 있다. 2080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런 뭐라고 할까? 2008년부터 돈을 너무 풀어대면서 인플레이션을 너무 가중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기준이 신용화폐가 되어버리면서 여기서부터. 이해되시죠? 지금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코로나 이후에서는 미친 짓을 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나스닥 보시면 여기서부터 증가가 됐잖아요. 어디 갔냐? 자, 여기서부터 몇 배입니까 도대체? 여기서부터 2018년 2020년 코로나.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낸 만큼 딱 2배 찍어냈거든요. 차트로 딱 2배잖아요. 그죠? 거의 이렇게 딱 찍어낸 만큼 이게 변화가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금리를 줄여서 화폐를 안정화시켰고, 얘네들이 정상적인 마인드라면 이거를 나중에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부채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는 있지만 그게 높지는 않다. 지금은. 근데 아주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12,000 정도까지에 대한 조정세가 무난한 조정세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종목들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보지 않을 겁니다. 애플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배팅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은 니콜라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지는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고점대고 이미 더 상승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뒤던 모습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 우리 블록체인의 기대값을 보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시장. 지금 블록체인 시장 완전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블록체인이 미래다 그러면서 막 돈이 몰려왔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AI다 하고 막 몰려간 딱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 여기요, 여기. 이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미래다라고 달려들었었어요. 그렇죠. 2018년 여기 고점. 증시도 아마 이때 단기적인 고점 형성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차트적인 모습은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여기랑.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고점 갱신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줄어들었으면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세력 형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는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옛날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개미들의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를 변동시키는데 걔네들이 큰 돈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끌어올려버리기 쉬운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한 호재를 빵빵 터뜨려버리는 거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만약 비트코인 형태를 따라가 버린다면 나스닥도 7천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점 여기니까. 그쵸?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일단 여기 12,000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마성이나 변동성이 좀 더 컸으니까 12,000 정도. 여기를 12,000이라고 해당된다고 대응을 시켜봅시다. 정도에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변두를 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위에 보일라나? 애플도 비슷하죠. 그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똑같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엔비디아 같은 신고점 갱신해버렸거든요. 움직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과거 차트가. 왜냐하면 상승을 하고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점점 줄고 있어요. 거품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거품 어친 것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볼린저밴드 이렇게 상단 돌파할 때는 사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진짜 엔비디아가 이제는 미국 애플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야. 안 좋아지더라도 이런 데서. 왜 여기서 뛰어들냐는 거죠. 지금 기업들 뛰어들고 있잖아. 얘 또 다친다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어차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도박성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그죠? 콜라린냐. 차라리 이 녀석을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얘가 지금 상패에 대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때 반등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니콜라님께 관심 없다는 말씀 추적적으로 드려왔지만, 지금 거래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단장 폐지에 대한 그런 변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달러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나스닥 증시는. 그래서 지금 60% 1달러라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니까, 그죠? 뭐 자기네들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어떤 뭐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1달러 위를 유지해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제 시대적 흐름, 이제 전기차보다는 결국 건극적으로 수소차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때까지 잘 버텨만 준다면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스키하다. 그렇지만 뭐 많은 돈을 넣지도 못한다. 상패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큰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죠?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가 차트적을 봤었을 때 무조건 저렴할 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됩니다. 코스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톡방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셔야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지만, 제가 막 능동적으로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노력이야. 선생님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성의를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반등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였나요? 어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영국에서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금리 또 올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바젠다에서 한국 시장에도 조정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약간 그랬습니다. 약간 그래서 크게 뭐 아직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종목 엔비디아의 캐리로 지금 나스닥에서 크게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좀 감을 잡아내기가 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1580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패턴적인 측면도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뭐 이런 말을 하기가 또 그렇고, 다만 이제 이 추세가 깨졌을 때는 좀 조심하셔라, 이런 말만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자 좀 들이다가 한 번 더 들어주고 빠지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이게 깨지게 되면 밑으로 한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시기는 2400 아래에서 매수를 노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살 거냐 팔 거냐, 결국은 그 논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살 거냐 팔 거냐, 안 사. 단순하잖아요, 그죠? 살 거냐 팔 거냐, 안 사. 팔 거냐? 모르겠어. 제가 여기에서 예전에 좀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1580.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작은 물량을 그냥 그대로 과거에 샀으면
적은 물량 그냥 그대로 들고 있고, 신규 진입을 하기는 좀 그래. 그게 끝이야. 가령 이제 여기 부분을 다시 조정표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제 수렴에 대한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쯤에서는 제가 살 거냐 팔 거냐 물으면은 좀 사볼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인력 파동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 휴런편이 나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도 잡기 좀 편해지고. 근데 지금 첫 번째 반등이 그러니까 요 자리를 첫 번째로 반등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아직까지는 봉우리가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강력하게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코스닥도 지금 뭐 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수렴형 조정 패턴, 그죠? 계속 이제 다지는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점이 좀 낮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좀 찝찝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또 나오고 나서 같이 간다거나.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도 글쎄, 만약에 이가 코인 차트라든가 시대 흐름 차트라면 800 아래에서는 또 한번 주워 담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요 정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하기 전에 금을 또 봐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금.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다소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없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소외되면서, 이제 일단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 나스닥이 최고다, 이러면서 지금 그쪽에 돈이 다 몰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럴 때 차트를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기가 낚시를 할 적에 고기가 언제 낚일지는 알 수 없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입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의 입질을 위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매매는 낚시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 어디 갔냐? 골드 같은 경우는 비싸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골드도 비싸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결국은 1950 아래로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쵸. 둘 중에 누가 이길까 참 궁금했는데 나스닥이 이겨버렸습니다. 이 재밌는 모습은 글로벌 경기 침체일 때 지금도 같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간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네, 여러분들 송과 말씀이지만 비트코인이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안 좋거든요. 지금은 안전자산 쪽인 금을 따라간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의 변화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금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좀 안타깝죠.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전쟁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잘하는 건 금융이에요. 금융. 돈이라고, 돈.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맞고, 중국 공산당이 나쁜 것도 맞지만,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막 제재를 하다가 이번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하니까 뭐 나쁜 놈 하면서 막 그렇게 뭐 동맹국도 할 거 한 개 널 응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물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래요. 좀 역겹다고 해야 되나?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네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실버도 여기서 사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2 정도, 22 전후에서 실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여기서 지금 당장 살 거냐라는 부분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 시그널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 같은 그런 원자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길게 보시고 모아가시는 건 괜찮다 라는 부분이고, 리세션이죠. 올 겁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아마 그것에 대한 미국도 실물 경제에 대한, 한국은 이미 왔고 미국도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왔던 상태에서 좀 지루한 시장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막 폭락장 이렇게는 지금 크게 기대되지 않고 12,000 정도 전까지 열어두시면서 지루하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동결기에 이제 뭐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나머지 전반적으로 계속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한국 증시처럼
그죠? 한국 주식시장 살펴보시면서 미국 주식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좀 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한 번쯤 다시 한번 코인계에 한 번쯤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그죠? 4월 중순 참 S&P도 마찬가지로 다 잘 맞았는데 나스닥만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참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쌤이 고른 종목도 안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좀 출혈이 좀 있어요, 한쌤도. 그래서 출혈이 있는 상태고, 참 이걸 계속 배팅을 해봐야 되나,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좀 그래. 25,000에서 24,500 사이, 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 포지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반등을 줄 것인가, 글쎄, 지금으로서 날 수 없는 부분에 거래가 너무 적은 상태라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조금 그렇거든요. 이 뭐야?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은 기다려보자. 전혀 이렇다 할 뭐 변수 이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얘를 넘어가야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뭐 지금에 대한 반등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26,000에서 27,000 정도까지는 뭐 작은 움직임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라도, 글쎄 여기서 한번 횡보를 주다가 이쯤에서 반등 한번 주는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요 사이즈에 대한 되돌림을 기점으로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구간에서 6월 한 중하순 정도 7월까지 넘어가려나요? 어쨌든 그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조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요 정도 라인까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량 이걸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이 있고 작게 나오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반등이 좀 나올 법하고, 그 타이밍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뭔가 노려봄직한 뭐가 있겠죠. 어쨌든 바이낸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도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 중간 정도. 지금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입니다. 한화도 지금 계속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봉상 지금 큰 쌍봉의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고, 얘를 돌려야 되거든. 얘를 돌리려고 한다면 지금 5주평 한번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5주평을 건드리려면 이제 일봉에서 뭔가 좋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스토캐스틱이나 보조지표에 지금 힘이 다 풀려있는 그런 상태. 최근에 거래가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볼펜 하단가긴 하지만 이미 수렴됐다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일목균형표가 두껍게 형성되는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할까, 그게 뭐 2개 정도 형성될 수 있겠다, 그렇죠? 빨간색 구름대를 나중에 넘어서는 그림이 생길 때가 좋습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한동안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300 근추, 3,300 근처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3,25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편차 때문에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뭐 이 정도 라인 사이 러프하게 봅시다. 3,300 전후 러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타점을 잡아내지는 못하겠거든요, 원화로서는.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거래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등장할 수 있는가, 요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요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리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타이밍에 알트코인들의 순간적인 반등,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더 작은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저희 스터디방이죠. 이거 ABC가 우위로 보인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눌림목을 보든지 패턴을 분석해보자 라고 했는데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3750을 보기였던 3750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가지 못했고요. 이때도 3700 넘어가는 모습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고 거래가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짧은 흐름에서. 이건 공부만 한번 볼게요. 5분 정도. 네. 이것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 하지만 타점 잡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죠? 저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횡보형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올라갈 때 예거래량보다 좀 적고 예거래량 보다 많은 중간에 대한 거래량 반등. 그죠?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저점을 잡기 쉽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반등을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반등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못 먹을 반등이냐 이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뭐 여기를 손절을 보실 분도 도착하셔도 되겠죠. 그죠? 뭐 1% 정도 되려나? 그래서 1% 조금 넘네요. 여기 손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해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뭐 이 큰 그림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요 반등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먹으려고 정확한 시그널 잡지도 못했는데 진행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 달에는 뭐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증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좀 좋은 얘기를 막 드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막 진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진행이 많이 된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죠? 떨어져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횡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큰 상승을 하고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 나오는 애들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그쪽으로 변해가는 애들 찾으시면 굉장히 정보당이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돌파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충분한 조정세를 거치고 나서 빵 터진 애들 이런 애들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